늙음은 몸의 쇠락이 아니라 마음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다.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점점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져서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80세의 벽에 도달하면 그게 쉽지 않다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하더라도 아픈 몸으로 길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육체가 늙기 시작하면 암, 치매, 폐렴 등 각종 질병에 걸릴까 두려움도 생기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하면서 외로움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80세의 벽을 잘 넘겨야 합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60부터 운동을 열심히 해도 80세가 가까워지면 팔에 힘이 빠져서 물건을 들 힘도 없고 때로는 TV를 보면서 리모컨을 들 힘도 없어 우울한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젊었을 때 하지 못한 건강관리에 대해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은 시기일 것입니다. 더 일찍부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지옥 같은 노후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 50대에서 60대라면 정말 행운입니다. 건강관리가 노후의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의 지혜를 꼭 마음에 새기고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보세요. 우리의 육체가 노화를 맞이하게 되면 뼈도 약해지고 근육도 빠지면서 힘이 점점 약해지고 관절염을 달고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점입니다. 평소대로 걷는 것도 어렵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면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보통 40대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 일찍부터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며 스트레칭을 통해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라도 건강관리를 시작해보세요. 젊었을 땐 밤샘을 해도 다음날 멀쩡했는데 이젠 잠깐 무리해도 며칠씩 골골대는 걸 보면 세월의 무게를 실감하게 됩니다. 예전처럼 쌩쌩하게 돌아가지 않는 몸을 보며 이제 회복은 글렀구나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다면 바로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건강히 몸만 챙긴다고 되는 건 아니죠.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한 법. 오늘은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마음 수련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배우자에게 잘하기입니다. 아무리 효심 깊은 자식이라도 진정한 내 편은 언제나 곁을 지켜주는 배우자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쓸쓸할 때 멀리 사는 자식보다 곁에서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고 말버디 되어주는 배우자만큼 든든한 존재는 없을 겁니다. 자식들은 아무래도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재산이 많은 아버지가 재혼을 한다면 자식들은 아버지의 행복보다는 자신의 몫이 줄어들까 봐 걱정할 수도 있겠죠. 반면 재산이 없다면 부모의 재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자식들은 부모의 행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계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 해도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최고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비법은 끊임없이 배우기입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께서 70대에 접어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에 크게 낙담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을 제집 드나들듯 하면서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하는 생각에 우울감까지 찾아왔다고 하네요.
전문가들도 노화 현상에서 개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가 70대부터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70대부터 서서히 드러나고 80대 이후에는 더욱 극명해진다고 하니 나이가 들어도 몸과 마음을 계속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읽는 등 꾸준히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배움이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과정까지 아우르는 것이죠. 70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앞으로 남은 시간을 타인의 도움 없이 살아가기가 더욱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이전에 꾸준히 갈고 닦은 지식과 건강한 습관은 80대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사용할수록 더욱 활성화되고 건강해지는데 이는 근육이나 다른 신체 기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80세 이상 고령자의 신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암세포가 잠복해 있거나 치매, 동맥경화 등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죠. 젊었을 때부터 운동과 식단 관리를 통해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80세 이후에는 이러한 노력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다이어트나 과도한 운동은 지양해야 합니다. 오히려 약간의 체중 증가는 장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과도한 운동은 활성산소를 생성하여 노화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가벼운 산책 정도가 적당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질병 중 하나는 치매입니다. 안타깝게도 치매는 현대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다양한 치매 예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손과 입을 바쁘게 움직이고 꾸준한 두뇌 활동을 통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과 금주는 물론이고 식습관 개선과 적절한 운동도 필수적입니다. 치매는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노력하여 두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함께했던 친구들이 모두 곁에 남아있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친구가 많았던 과거보다 현재의 모습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친구가 없다고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 친구는 우리 인생의 전부였고 친구가 없으면 마치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휴일에는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행복을 찾았고 고민을 털어놓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가정을 이루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지고 서로 다른 삶의 무게에 짓눌려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부질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굳이 맞춰주려 애쓰기보다는 그냥 멀어지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친구가 점점 필요 없어지는 시기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가족이 있는 경우 배우자와 자식, 그리고 손주들에게 관심을 쏟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도 억지로 술을 마시거나 알고 싶지 않은 돈 이야기나 남 뒷담화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만남 후에는 감정 소모도 크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내 형편이 좋아야 사람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연락도 뜸해지고 모임에서도 소외되기 쉽습니다. 아무리 잘해줬어도 내가 힘들 때 외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좋은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식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될 때는 뒤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타인에게 필요 이상으로 잘해주려 애쓰다 상처받지 마세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차라리 혼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속 편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을 만나야 에너지가 생긴다고 생각했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지로 이어온 인간관계를 정리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가족만큼 나를 생각해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내가 아파서 입원하게 되면 과연 친구가 곁을 지켜줄까요? 아니면 가족이 달려올까요? 친구는 친구일 뿐 가족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친구 관계를 당장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기쁜 일은 함께 축하하고 슬픈 일은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응원하고 공감해주며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 자랑,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뒷담화 등으로 시간을 허비하거나 배신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았던 친구 사이가 나이가 들면서 멀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학창시절에 만난 친구들과는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고 같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갈등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각자 다른 경험을 쌓고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가 커지면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고 결국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에는 싫어도 매일 얼굴을 봐야 했기 때문에 금방 화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와 뜻이 맞지 않으면 굳이 만날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행동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라는 말처럼 성인이 되어 형성된 가치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의 만남은 감정 소모만 가져올 뿐입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상심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연이란 가까워졌다 멀어지기를 반복하는 것이니까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 나이값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과연 친구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할까요? 만약 그러한 행동의 화살이 나에게 향하게 된다면 그때도 친구니까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태도가 무례하거나 독불장군인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친구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 환경 차이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마다 생활 수준 격차가 벌어집니다.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자식 덕분에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친구는 서울에 살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지방에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활 환경이 차이 나게 되고 그만큼 관심 분야나 대화 주제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친구가 결혼하게 되면 연락이 뜸해지고 결혼한 친구들끼리 만나고 미혼인 친구들끼리만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생활 수준이나 환경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공감대 형성이 기본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다른 사람과는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친구와 경제적으로 차이 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가 있는 친구가 가난한 친구를 만나면 혹시라도 부담을 주고 상처가 되지 않을까?
눈치 보게 됩니다. 같이 쇼핑을 하러 가더라도 구매하는 상품의 금액대가 차이 나고 방문하는 상점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약간의 불편함이나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어렸을 땐 몰랐던 현실의 벽을 나이가 들수록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개현실적인 차이로 멀어지게 되면 서서히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레 멀어질 때는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속한 환경에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속에서 같은 공감대를 가진 사람과 대화하고 취미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더욱더 값진 일입니다. 앞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친구와 멀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세 번째 이유가 바로 돈과 시간입니다. 일과 가정을 돌보다 보면 친구를 만날 시간이 점점 없어집니다.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친구를 만난다 해도 서로 바쁘고 현실에 치여 살다 보니 웃으며 넘어갈 일도 다투게 되고 피곤함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점점 친구들을 만나는데 시간을 쓰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게 되고 마음 맞는 친구 한두 명 정도만 만나게 됩니다. 시간과 돈이 아까워서라도 피곤한 만남은 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만나도 기쁘지 않은 자리에서 술 한 잔이나 식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지출하는 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 돈을 가족에게 쓰면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삶은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점점 더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한정된 돈과 시간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없으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구는 인생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들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외부의 변화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을 위해 살거나 남에게 나를 맞추지 말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보통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일 때 또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나답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이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사람과 어울리고 눈치 보느라 타인에게 맞춰주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모릅니다. 세상은 의외로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혼자 밥을 먹던 혼자 등산을 하던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고민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고민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함으로써 결과를 얻어냅니다. 저도 예전에는 고민만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행동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요. 유튜브에서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영상을 보고 지금은 어떤 고민이 있으면 짧게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등산이 하고 싶으면 예전에는 혼자 가도 될까 고민하고 날씨 때문에 망설이고 등산화를 사야 되나 고민했다면 이제는 등산이 하고 싶으면 낮은 산이라도 가서 체험해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나에게 도움이 되면 조금 어려운 코스로 올라가 본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가 없어도 저 혼자서 할 일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행사가 아닌 이상 남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나에게 기분 좋은 일을 하게 되니 더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웠고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생각은 짧게 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따라해보니 장점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만난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고 오늘은 어떤 사람과 마주칠까 설레기도 합니다. 여러분 혼자인 것을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 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울을 씻어준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밥맛도 좋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건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의 중요성을 아는 것만큼 행복에 도움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젊었을 적 뼈 빠지게 일해서 부자가 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 일해서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암에 걸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젊을 때 건강을 꼭 챙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몸이 좀 약하신 분들은 더 공감하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랑 멀어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작하기가 부담돼서 그런 것인데요. 운동이 몸에 좋으니까 무리해서라도 운동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활에 필요한 근력을 채워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 시작은 걷기로 해보세요. 의외로 걷기가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식사 전 10분 정도 걷고 점심 후에 스트레칭하고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생활에 필요한 근력이 생기고 심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운동이란 내 체력에 알맞게 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습관이 잡히면 매일매일 걷는 여러분은 발견하실 겁니다. 운동은 신체적 건강에 초점을 맞췄다면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동도 있습니다. 혼자서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많은데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조용한 환경을 만들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했던 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처음엔 감사할 일이 떠오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가고 명상을 계속 이어나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에는 감사함이 넘치는 일들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낄 때 마음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벅차오르는 감정을 기억했다가 일기로 남기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핸드폰보다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으로 감사한 일을 써내려 가다 보면 며칠이 지나도 그 기억이나 감정이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기할 시간이 정말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메모장에라도 남겨보세요. 핸드폰으로 작성하면 좋은 것은 몇 년이 지나도 조금만 올려보면 정확히 어느 때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다시금 떠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안 해보셨으면 꼭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런 행동들을 통해 내가 혼자 있어도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갖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워지게 되면 만족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래서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맺기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스트레스 받느니 스스로를 위해 꼭 한 번 시간을 보내보세요. 앞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편안한 상태로 있기 위해선 첫 번째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외부라는 것은 내가 아닌 타인입니다. 사람을 너무 믿고 의지하게 되면 결국 배신과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좋은 면 한 가지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신뢰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의 좋은 면 뒤에 어떤 진정성을 가진 사람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독이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할 운명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고독함이 다가올 것이라면 그 시간을 활용하여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면 내가 행복한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나를 위해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노년이 되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좋아하는 일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60부터 제2의 인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전성기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젊었을 적 부모 역할, 자식 역할 하느라 내가 좋아하는 일 하지 못하고 그동안 참고 사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치를 생각할 시간은커녕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어른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씻으며 거울을 볼 때나 자기 전 침대에 누워있을 때 스스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세요. 그동안 고생했지, 난 나를 사랑해, 제2의 인생을 만끽하며 살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모두들 어색해하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요. 그게 바로 누군가에게 위로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정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그 기분이 자기 전까지 이어집니다. 웃음도 절로 납니다. 웃음이 만병통치약이라는 말 아시죠?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자신을 일깨워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모두 늙고 늙으면 혼자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입니다.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슬슬 건강 걱정에 운동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80세의 벽을 마주하면 그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하더라도 아픈 몸으로 길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육체가 늙기 시작하면 암이나 치매, 폐렴 등 질병에 걸리진 않을까? 두려움도 생기고 주변 사람도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하면서 외로움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선 80세의 벽을 잘 넘겨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60부터 운동을 열심히 해도 80이 가까워 오면 팔에 힘이 빠져서 물건을 들 힘도 없고 어떤 때는 TV를 보면서 리모컨을 들 힘도 없어 우울한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젊었을 척하지 못한 건강관리에 대해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은 시기일 것입니다. 더 일찍부터 관리를 해놓지 않으면 지옥과도 같은 노후를 보낼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50대에서 60대라면 정말 행운입니다. 건강관리만이 노후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의 지혜를 꼭 마음에 새기고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보세요. 우리의 육체가 노화를 맞이하게 되면 뼈도 약해지고 근육도 빠지면서 힘도 점점 약해지고 관절염을 달고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평소대로 걷는 것도 어렵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면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런 증상은 보통 40대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60대부터 운동만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힘든 것입니다. 40대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인 60대에 운동을 하는 것은 비교적 늦은 나이에 노후 건강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노후 건강을 잘 준비하면 80세의 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영향을 것은 근육과 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각이나 시각 그리고 청각까지 전체적으로 감각이 떨어집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요리할 때 간을 맞추기 어렵다 말씀하시죠. 그게 다 노화의 현상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본능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런 회복력 또한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하룻밤 자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생생해졌지만 이제는 완전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러니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하는 제일 빠른 방법은 이 영상을 본 오늘부터라도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초반에 운동이 건강의 전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몸의 건강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보다 80세 이후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우리 마음을 수련하는 것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 배우자에게 잘하자. 아무리 자식들이 효자라고 해도 진정한 내 편은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입니다. 아플 때나 외로울 때 멀리 떨어져 가끔씩 얼굴만 비치는 자녀들보다는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가 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자식들도 물론 나를 생각해주겠지만 아무래도 자식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많은 아버지가 재혼을 원한다고 해봅시다.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아버지를 응원할 자녀가 있을까요? 재혼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들에게 주어질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재혼 상대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에 오히려 재산이 없으면 부모의 재혼을 축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삶의 동반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나중에 돌봄이 필요할 때 자신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듯 자식들은 부모의 행복보다 우선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최고입니다. 두 번째는 나이가 들어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길 70대에 접어들어 우울감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건강했던 몸이 마치 나를 배신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병원을 들락날락할 일이 이전보다 많아졌고 계속해서 치료를 하면서 내가 늙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노화 현상에서 개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가 70대부터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70대부터 서서히 드러나고 80대 이후 급격히 벌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일을 그만두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꼭 일을 하지 않더라도 몸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서 일이 없더라도 배움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도 포함됩니다. 70대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늘어지기 시작한다면 남은 시간을 타인의 도움 없이 보내기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70대 이전에 익숙해진 지식과 습관이 있다면 80대에도 그 건강한 습관이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사용할수록 건강해집니다. 뇌뿐만 아니라 근육이나 다른 신체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참지 말고 무리하지도 말자. 80세 이상의 고령자들의 신체를 정밀하게 살펴보면 몸속 어딘가에 작은 암세포가 있거나 치매나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80세가 넘은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건강해 보이더라도 완전히 건강한 상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나 운동으로 미리 건강에 대비하고 맵고 짠 음식을 피하는 식단 관리가 중요하지 상대적으로 80 이후부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체중을 관리한다고 과도하게 굴거나 심한 운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약간의 체중 증가는 장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운동을 과하게 하면 활성산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 하고 싶다면 가벼운 산책으로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역시 제일 걱정되는 것이 치매인데요. 치매는 현대의학으로 완전히 치료할 수 없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다양한 치매 예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손과 입을 바쁘게 움직이기, 적극적인 두뇌 활동을 통한 기억력과 학습 습관 개발, 금연과 금주는 당연하고 식습관을 개선하고 적절하게 운동해줘야 합니다. 아무래도 치매는 현대의학으로 완전히 치료할 수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이런 예방법을 통해 두뇌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적 함께했던 지인들이 여전히 곁에 계신가요? 친구가 많았을 때의 나와 지금이나 둘 중 어떤 모습이 더 행복하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는 더 힘들어지는데요. 친구가 없다고 불행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인생에서 친구가 전부였고 친구가 없으면 내가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휴일이면 친구를 만나 술 한잔 기울이는 게 행복이었고 고민을 털어놓고 어려운 일을 나누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지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부질없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사람에 맞춰주기보다는 그냥 멀어지는 것이 더 편해져 버린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문득 드는 생각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제는 친구가 점점 필요 없어지는 시기에 들어선 것입니다. 특히나 가족이 있다면 배우자와 자식 그리고 손주들에게 관심을 쏟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도 억지로 술 한잔 마시게 되고 알고 싶지도 않은 돈 얘기나 남을 뒷담화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만남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면 감정 소모도 심하고 그만큼 시간이 아까울 수 없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게 되면 내 사정이 나아야 그나마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라도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땐 연락도 없고 모임에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줬어도 내가 힘들 땐 모른 척하는 것이 사람이랍니다. 물론 인품이 훌륭한 좋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식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잘 되면 뒤에서는 배 아파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남에게 필요 이상으로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굳이 내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속편하고 즐겁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에너지가 쟁기는 줄 알았는데 혼자 있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생기는 순간도 있습니다. 억지로 만나고 이어온 인간관계를 놓으면서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가족만큼 나를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당장 내가 아파서 입원을 해서 간호할 사람이 필요하면 친구가 올까요? 가족이 올까요? 친구는 친구일 뿐 가족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를 당장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축하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슬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친구 관계는 완성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친구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많아봤자 돈 자랑,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뒷담화하기 바쁘고 배신당하기도 쉽습니다. 어렸을 땐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친구 사이가 나이가 들수록 멀어지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전 학교에서 만난 친구와는 부딪힐 일이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생활 패턴과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만나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느끼곤 하는데요. 그게 바로 나이를 먹으며 생기는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굳어져 버리면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고 친구가 싫어지고 멀리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싫어도 얼굴을 보기 때문에 금방 화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안 보면 안 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와 뜻이 맞지 않으면 안 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행동하게 되고 이렇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성인이 되고 가치관이 달라 틀어지게 되면 다시는 가까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과 만나봐야 내 입만 아프고 감정 소모만 하게 되니 아쉬울 것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상심하지 마시고 나의 감정에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가까워졌다가 멀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종종 나이값 못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친구니까 이해해줘야 할까요? 만약 그러한 행동의 화살이 나에게 향하게 된다면 그때도 친구니까 이해해줄 수 있을까요? 태도가 무례하거나 독불장군인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친구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 환경 차이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마다 생활 수준 격차가 벌어집니다.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자식 덕분에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친구는 서울에 살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지방에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활 환경이 차이 나게 되고 그만큼 관심 분야나 대화 주제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친구가 결혼하게 되면 연락이 뜸해지고 결혼한 친구들끼리 만나고 미혼인 친구들끼리만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생활 수준이나 환경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공감대 형성이 기본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다른 사람과는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친구와 경제적으로 차이 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가 있는 친구가 가난한 친구를 만나면 혹시라도 부담을 주고 상처가 되지 않을까? 눈치 보게 됩니다. 같이 쇼핑을 하러 가더라도 구매하는 상품의 금액대가 차이 나고 방문하는 상점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서로 약간의 불편함이나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어렸을 땐 몰랐던 현실의 벽을 나이가 들수록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차이로 멀어지게 되면 서서히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레 멀어질 때는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속한 환경에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속에서 같은 공감대를 가진 사람과 대화하고 취미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더욱더 값진 일입니다. 앞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친구와 멀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세 번째 이유가 바로 돈과 시간입니다. 일과 가정을 돌보다 보면 친구를 만날 시간이 점점 없어집니다.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친구를 만난다 해도 서로 바쁘고 현실에 치여 살다 보니 웃으며 넘어갈 일도 다투게 되고 피곤함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점점 친구들을 만나는데 시간을 쓰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게 되고 마음 맞는 친구 한두 명 정도만 만나게 됩니다. 시간과 돈이 아까워서라도 피곤한 만남은 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만나도 기쁘지 않은 자리에서 술 한 잔이나 식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지출하는 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 돈을 가족에게 쓰면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삶은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점점 더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한정된 돈과 시간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없으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구는 인생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들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외부의 변화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을 위해 살거나 남에게 나를 맞추지 말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가득해야 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보통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일 때 또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나답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이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사람과 어울리고 눈치 보느라 타인에게 맞춰주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모릅니다. 세상은 의외로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혼자 밥을 먹던 혼자 등산을 하던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고민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고민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함으로써 결과를 얻어냅니다. 저도 예전에는 고민만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행동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요. 유튜브에서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영상을 보고 지금은 어떤 고민이 있으면 짧게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등산이 하고 싶으면 예전에는 혼자 가도 될까 고민하고 날씨 때문에 망설이고 등산화를 사야 되나 고민했다면 이제는 등산이 하고 싶으면 낮은 산이라도 가서 체험해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나에게 도움이 되면 조금 어려운 코스로 올라가 본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가 없어도 저 혼자서 할 일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행사가 아닌 이상 남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나에게 기분 좋은 일을 하게 되니 더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웠고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생각은 짧게 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따라 해보니 장점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만난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고 오늘은 어떤 사람과 마주칠까 설레기도 합니다. 여러분 혼자인 것을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 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울을 씻어준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밥맛도 좋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건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의 중요성을 아는 것만큼 행복에 도움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젊었을 적 뼈 빠지게 일해서 부자가 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 일해서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암에 걸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젊을 때 건강을 꼭 챙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몸이 좀 약하신 분들은 더 공감하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랑 멀어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작하기가 부담돼서 그런 것인데요. 운동이 몸에 좋으니까 무리해서라도 운동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활에 필요한 근력을 채워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 시작은 걷기로 해보세요. 의외로 걷기가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식사 전 10분 정도 걷고 점심 후에 스트레칭하고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생활에 필요한 근력이 생기고 심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운동이란 내 체력에 알맞게 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습관이 잡히면 매일매일 걷는 여러분은 발견하실 겁니다. 운동은 신체적 건강에 초점을 맞췄다면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동도 있습니다. 혼자서도 외로움 느끼지 않는 사람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많은데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조용한 환경을 만들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했던 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처음엔 감사할 일이 떠오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가고 명상을 계속 이어나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에는 감사함이 넘치는 일들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낄 때 마음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벅차오르는 감정을 기억했다가 일기로 남기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핸드폰보다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으로 감사한 일을 써내려가다 보면
며칠이 지나도 그 기억이나 감정이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기할 시간이 정말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메모장에라도 남겨보세요. 핸드폰으로 작성하면 좋은 것은 몇 년이 지나도 조금만 올려보면 정확히 어느 때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다시금 떠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안 해보셨으면 꼭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런 행동들을 통해 내가 혼자 있어도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갖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워지게 되면 만족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래서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맺기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스트레스 받느니 스스로를 위해 꼭 한 번 시간을 보내보세요. 앞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질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선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어 마음만 먹으면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60부터 제2의 인생이라는 말처럼 인생의 후반전을 황금기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나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부모와 자식 뒷바라지에 급급해 정작 나 자신은 잊고 살았습니다. 좋아하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한 채 희생하며 살아온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가치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조차 제대로 모르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사랑한다 라는 말을 건네본 적이 있나요? 샤워하며 거울을 볼 때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스스로에게 사랑한다 라고 속삭여 보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난 나를 사랑해. 앞으로 제2의 인생을 마음껏 즐길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던 마음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온종일 이어질 것입니다. 저절로 웃음이 나고 스트레스도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웃음은 최고의 명약이라는 말처럼 긍정적인 마음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누구나 늙고 늙으면 혼자가 되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나는 단 한 사람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가세요.